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손지민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려니 뭘 먹을지 고민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급등한 외식 물가도 고민을 키우는 한 요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지역 외식비 주요 품목의 가격 인상률이 최근 3년간 20-30%대에 달합니다. 이젠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대부분 분식류고요. 곰탕이나 갈비탕, 돼지갈비, 초밥 같은 음식들은 10,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전기요금에 가스, 수도세, 기름값까지 안 오른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꽃보다 예쁜 아이들 보고 점점 연로해지시는 부모님 생각하면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담은 줄이고 사랑은 2배로 채우는 지혜로운 5월 보내시면 좋겠네요.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현재 안동을 비롯해 북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 들어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북서 내륙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확대되고요. 모레 오전까지 강수량은 북부 지역 30에서 100mm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니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한편 현재 이어지고 있는 건조주의보는 오늘 오후 비가 오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오늘부터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의 전국 사찰 65곳의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이 중 북부 지역에선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청송 대전사가 포함돼 입장료 없이 관람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문화재청은 지난 1일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 협약을 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사찰 관람료가 징수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약 53년 만인데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53년 만에 입장료가 면제되는 만큼 불교 문화 저변 확대와 국도립공원 탐방객 이용 편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차차 하늘이 흐려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그치겠지만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장대비와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많겠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고 물결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포항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소재 생산 능력을 확대합니다. 어제 포항시청에서 중국의 화유 코발트, 경상북도 포항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업체인 화유 코발트와 합작사를 설립해서 2027년까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전구체와 고순도 니켈 원료 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전구체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의 원료를 가공해서 제조하는 2차 전지 양극재 중간 소재고요. 니켈은 2차 전지의 에너지 저장 밀도를 결정하는 핵심 소재로 이 전구체 원료 가운데 사용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세종에서 연 7만 4천 톤의 천연 흑연, 포항에서 연 8천 톤의 인조 흑연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음극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32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19도, 습도는 78%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0.5에서 2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고지도 245점이 미국과 일본의 기관단체에 소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독도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인 독도 고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본 11개 대학과 미국 의회,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독도 고지도 245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도들은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다양한 시기에 제작됐으며 동양 고지도 135점과 서양 고지도 110점입니다. 동서양 고지도 모두 울릉도와 독도를 따로 떨어뜨려 표기하지 않고 하나의 군도로 함께 등장시키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독도재단 측은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고지도의 증거력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이 국빈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이 됐는데요.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최우각 대구 경북 중소기업 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께서 이번에 경제 사절단으로 미국 방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함께했나요? 예, 저도 영광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 국빈 방문에는 122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국내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경제 5단체장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저희 대성하이텍을 비롯하여 아세아텍, 삼보모터스 등 8개 기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8개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선발 과정을 거쳐서 미국계를 오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 5단체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가 신청 기업들의 대미 교역, 투자 실적,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5대 품목은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전자응용기기, 산업용 전기기기로 중소기업 대미 수출의 23%가량을 차지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방미 목적 중 하나가 첨단 산업 수출 활성화였던 만큼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상당수 업체가 함께하였습니다. 네,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된 걸로 아는데 현지에서의 활동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양국 170여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등 최고 경영자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선 퀄컴과 보잉, 록히드 마틴, 제너럴 일렉트릭, 모더나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서 국내 기업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MIT 등 주요 대학과 글로벌 제약회사, 연구소 등 천여 개 회사가 모인 세계 최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 바이오밸리에서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는데 중견 중소기업들이 대적 인지도를 높이고 팔로 다각화를 위한 미국 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회 등 벤처 스타트업 관련 협회별 단체들도 비즈니스 포럼 등 주요 행사에 함께하여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아주 쟁쟁한 기업들 그리고 대학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현지 분위기 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예,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네. 또한 12년 만에 국빈 방문 행사인 만큼 외국 정상 방문 형식 중 최고 수준의 예우로 진행이 되었고 모두 7천여 명의 한미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미 간 협력 확대와 우호 증진을 위한 다채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역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예전보다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한국의 제2위 교역국으로 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큰 시장입니다. 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바이오 헬스케어,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 분야 등의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6건의 기술 이전 계약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올해 미국에서 개최되는 각 분야별 전시 상담회에 다수의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순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방미 성과가 향후 지역 산업이나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시나요? 예, 미중 갈등 등 대내적 수출 환경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 기업들은 판로 확대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제조 생산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좀 더 협력해 나간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사절단 참여가 한국의 대미 수출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일정 부분 교류는 하고는 있지만 정보 부족과 접근의 어려움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적잖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방미로 지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투자 유치와 미국 진출 확대 그리고 수출 증대를 통해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과 지자체 또 경제 관련 단체들이요 방미 성과를 나누고 또 살려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외에서 성공한 우리 교포 기업인들이 매년 한 차례씩 20년간 한상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네. 예, 올해는 처음으로 미국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10월에 4일간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중앙회와 한상조직위원회가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1,500여 기업인들이 모이는 가장 큰 전시회 및 상담회가 열리는 만큼 네. 우리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성공한 교포 기업인들과 협업을 통해 시장 개척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네.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 한상대회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원자재 가격도 폭등을 했고요. 뭐 고환율까지 이어지면서 기업 활동하기 힘든 시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 기업들의 업황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지속적인 삼고 잘 아시다시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현상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지역 기업들이 힘들어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의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5월 업황 전망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은 호전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를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이 산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방안이 있다면요? 예, 논란은 있지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과
주 52시간제 유연화, 외국인 근로자 쿼터 폐지를 통한 고용 확대 등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 노동 정책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이제는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시장보다 100배 이상 큰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수출 지원 기관들이 수출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예산을 대폭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R&D 개발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우리 상품을 잘 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수출 실적을 높여 나가야만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일거리를 만들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여러 난제들 중에 특히나 구인 구직난은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기를 바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우각 대구 경북 중소기업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됩니다. 군위군의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터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올해 4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에 칠성시장 옆 농협본부 앞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군위 농산물 직거래 장터 현장을 서한나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앞두고 군위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대구에서 열렸는데요. 군위군에서 생산되는 여러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군위의 특산물인 사과, 버섯, 딸기, 오이 등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날은 오이데이여서 10,000원 이상 구매하면 오이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비타민 김치 얼마 합니까? 네, 키로에 10,000원입니다. 맛있게 생겼습니다. 연하고 맛있어요. 한번 근데- 드셔봐요. 엄마 드셔보세요. 아, 예. 이거 좀 있으면 동납니다.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북구에서 온 송인숙이라고 합니다.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오니까 장 있어가지고 구경 왔어요. 비타민 김치랑 야채랑 보고 좀 여러 가지 좀 사려고. 구리에서 온 야채들은 가까운 거리인데 쉽게 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은 이재복입니다. 사과가 있고 상추도 있고 여러 가지 많네요. 직거래로 살 수 있어서 좀 좋네요. 저렴하고 신선하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네, 군위 편입을 앞두고 군위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대구 시민들은 또 저렴하게 사갈 수 있는 그야말로 상생하는 장터네요. 네, 맞습니다. 농가 주인이 직접 재배하고 판매도 하는 곳이라서 더욱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장터인데요. 군위 농민들은 대구에서 군위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대구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군위군 농민분들의 소감과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군위에서 참나무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 표고버섯 농장 민경동입니다. 군위 농산물은 군위 청정지역이라서 대구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또 위치하고 있고 또 팔공산 자락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아주 이제 공기도 좋고 물 맑고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로 이렇게 대구 시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고 또 바로 실제 생산했는 것을 소비자하고 바로 이렇게 유통하다 보니까 소비자들 상당히 호응도도 있고 또 이제 좀 알려지기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흐뭇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대구를 편입되면 조금 더 이제 직거래 이렇게 또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장을 길게 크게 열어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장을 꾸준하게 열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군위 북에서 사과 농사 짓고 있는 김미점입니다.
저는 사과 전용으로 사과만 농사 짓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 사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발 350 이상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가 당도도 있고 수분도 많고 우수 농산물로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위가 지금 7월 1일부터 대구 편입이 되잖아요. 대구로 편입한다는 그 홍보도 하고 농산물도 홍보도 하고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군위 농산물 사랑해 주십시오. 네, 군위 사과가 참 유명하잖아요. 네, 물 좋고 공기 좋은 군위에서 자라서 그런지 사과를 비롯한 이 농산물들이 더욱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많은 주민분들이 장터에서 직접 시식도 하고 구매도 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와 대구 농협이 주관했는데요. 담당자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장 백현입니다. 실제 농가에서는 자기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통 단계를 거치다 보면 제값받기가 어려운데 그 유통 단계를 줄여서 직거래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호응이 좋은 편이고요. 군위군의 큰 장점은 다양한 농산물이 제철에 많이 생산됩니다. 많이 오셔서 좋은 농산물 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구농협에 있는 손운영 본부장입니다. 7월 1일자로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군위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대구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또 군위군의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5월 말부터는 하나로마트에 전용 판매장을 마련해서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6월에는 군위군의 그 자도 출하 시기에 맞춰서 대구시청 상계청 산하 그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직거래 장터도 또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 오셔서 군위 우수한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편입기념 군위군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격주로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군위에서 자란 신선한 농산물 구경도 하시고 저렴하게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은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널 사랑하진 않았지. 그저 친한 친구처럼 만났을 뿐. 너의 곁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데 나의 마음이 왜 이리 허전한 걸까. 널 가까이 있었기에 소중함을 난 몰랐을 뿐. 아마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었나 봐. 이제는 널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잠시 너를 떠났을 때 너의 모습이 왜 그래 슬퍼 보였는지. 소중한 사랑을 떠난 후에야 느낄 수 있다는 너의 말을. 이젠 이해할게 모두 너를 위한 마음으로. 처음 그 느낌처럼.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거진 오늘 방금 들으신 곡은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이었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 김보현 기자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 지역 빈곤 아동 청소년이 전체 아동 청소년의 10.8% 수준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어린이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우리 지역의 아동학대 현황과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대구의 빈곤 아동과 청소년의 비중이 10%를 넘는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네, 10.8%, 이 숫자로는 4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시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진행한 대구 지역 빈곤 아동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2020년 기준 전국 아동 빈곤율인 12.6%와 비교할 때 약 1.26%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대구 지역 빈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실태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아동 청소년이 52.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한부모 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이 약 35% 정도로 추계돼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중학생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의 빈곤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동 청소년 빈곤은 이 빈곤의 원인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의 다차원성을 느낀다는 걸 특징으로 합니다. 이 빈곤 아동은 생존과 생활의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건강과 돌봄, 학습 여건, 문화적, 사회적 자본, 그리고 안전과 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불이익과 소외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각종 지원법들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구시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소득 지원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민행복보장제도 등의 소득 지원이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나 달서구 같은 경우는 조손가족수당이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한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도 있는데요. 그룹홈이라고도 하죠. 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대구시 내 아동 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은 11개소가 있으며 문화야외체험활동비나 수학여행비, 학습보조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족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인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시스템이나 또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지원, 교육 관련 서비스 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구시 보고서에서 빈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도 좀 볼까요? 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빈곤 집단에 속한 아동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스스로 신체적 건강이 낮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 예로 아침 식사의 경우에 비빈곤 집단은 11.5%가 전혀 먹지 않는다고 답을 한 반면에 네. 빈곤 집단은 23.2%가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미래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은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또 돌봄 공백 관련 질문에선 빈곤 집단의 아동 청소년의 19.2%가 거의 매일 혼자 집에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비빈곤 집단은 11.5%가 매일 혼자 집에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보호자와의 관계도 비빈곤 집단에 비해서 빈곤 집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요. 또 이 외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질문에서도 열악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빈곤 집단 아동 청소년이 높았습니다. 또 여가 및 문화생활 여부 및 빈도에 대한 내용도 좀 있었는데요. 네. 이 자전거나 스쿠터, 롤러스케이터 등 개인 야외 활동 기구를 소유한 비율이나 혹은 또 수영, 악기, 태권도 등 정기적인 여가 활동을 즐기는 비율이 모두 낮았습니다. 건강도 낮고 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비율도 많이 낮았는데 심층 인터뷰도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등학생의 관점에서 본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 면접인데
주로 도출된 결과가 친구 관계가 어렵다, 집에서 식사 해결이 어렵다, 혼자 시간을 보내서 외롭고 집이 좁고 불편하다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네. 이 중에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면 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놀고 싶지만 지역 아동센터를 매일 가야 한다. 친구들이 놀자고 할 때마다 센터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속상하다. 재밌게 놀고 싶은 마음을 친구들이 몰라줘서 안타깝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이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 인터뷰도 많았는데요. 네. 또 이 외에도 아침에 학교를 일찍 가야 하는 관계로 아침을 먹지 못하고 있다. 사실 아침을 먹고 싶지만 네. 혼자 챙겨 먹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기에 아침을 거르는 일이 많다. 뭐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 대상의 심층 인터뷰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학습이 어렵다거나 집 주변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또 일상생활이 어렵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서 아쉽다.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만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한정된 경험 안에서 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빈곤의 현황 또 목소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이 빈곤이 기존의 패턴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런 변화하는 흐름을 대구시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이런 지역사회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전문가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빈곤 가정의 부모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등 뭐 이런 체계적인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러면 현재 지원 정책에서 좀 구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됐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이 있나요? 네, 세부적으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 빈곤 아동 청소년 정책의 목표는 크게 거버넌스 구축, 예방, 아동 청소년 지원, 그리고 보호자 지원의 4개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이 중에 특히 거버넌스 구축의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이 빈곤 아동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공고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고등학생을 위한 사례관리 모형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서비스 공백과 단절의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미취학 학생들과 중학생들은 또 좀 따로 구체적으로 좀 지원을 따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던가요? 네, 대구시는 이런 신속한 위기 개입을 위해서 24시간 아동 학대 의심 사례 접수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신고 접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신고의 증가는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과 시민 인식 개선의 영향으로 보이고 또 감소 추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 대구시의 피해 아동 발견율은 4.4% 수준인데요. 이 피해 아동 발견율은 아동 학대를 발견해서 보호하는 수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14.7%, 그리고 전남, 전북 순으로 높고 낮은 순으로는 세종, 서울 순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은 13에서 15세가 2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7에서 9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학대 피해 아동 연령이 또 사춘기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대구시의 대응 체계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대구시는 2010년 9월에 아동복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현장 전문가 목소리를 빌려서 반복적으로 사례가 신고되지만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3개소,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인력은 45명입니다. 네. 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2개소가 운영 중인데 영아와 장애 아동을 위한 쉼터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쉼터가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보고서는 주거 환경이 비위생적인 경우에 서비스 개입이 어렵고 공권력이 개입되더라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제언을 했고요. 네. 대구시 측은 아동학대 실태조사가 지역에서 처음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례 관리, 기관 간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방금 또 정신적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으면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네, 특히 최근에 부모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사례로는 부모가 게임 중독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이런 빈곤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아동들이 좀 힘듦을 겪고 있다는 걸 실태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 기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런 빈곤 아동 청소년과 아동 학대 현황 그리고 지자체 대책을 좀 두루 전해드렸는데요. 네. 우리 지역 빈곤 아동 청소년이 10.8%, 이 4만 명 수준이라는 데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이 마음이 무거운 뉴스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더 곳곳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질 때 이런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보고서의 원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사각지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동의 빈곤과 관련해서는 좀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관련 기관 간의 소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신경을 써야겠죠.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대구의 한국 최초의 자산, 또 기록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약재 시장인 대구 양령시입니다. 네. 대구 양령시는 조선 중기부터 한약재를 판매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유서 깊은 약재 시장을 말합니다. 네, 대구 시민이라면 아마 양령시라는 단어는 아주 익숙할 텐데 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본 분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 양령시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나요? 네, 올해로 개장 365년이 됐고요. 아주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양령시는 1658년 무렵에 한약재 수집의 이제 효율성을 위한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한약재 전문 도매 시장인데요. 조정에 필요한 약재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관찰사의 명에 의해서 처음 설치된 것이죠. 네. 그래서 한약재의 채취라든지 출하 시기에 맞춰서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열렸습니다. 그중에서 대구 양령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오랫동안 큰 시장으로서 번창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국가 주도 사업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대구에 양령시를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구는 현재의 이제 시청, 도청에 해당되는 경상감령의 소재지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특히 낙동강과 금호강이 접해 있어서 과거에는 배로 이렇게 수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역 내 약재 등 각종 상품을 이제 수송하기가 편리했죠. 그리고 대구와 가까운 고령, 성주, 영천, 예천 등이 모두 한약재 취급에 이름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 지역들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말해서 양령시가 열릴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양령시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네, 양령시 초기에는 거래되는 한약재들이 한국산뿐만 아니라 청나라 이제 중국산 이쪽으로 이제 국한이 되다가 네. 점점 더 그 시장이 확대되었는데요. 후기에는 이제 인근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과 아프리카 이 세계 곳곳의 한약재가 양약재들이 국내외로 거래되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 국제적인 규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오가는 사람들의 어깨와 수레가 서로 맞닿아서 지나기 힘들 정도였다 이런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그 정도로 붐볐다는 게 네.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그럼 양령시 자리가 원래 지금 현재 이 양령시가 조성되어 있는 그곳인가요? 그 자리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경상감령 옆에 객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객사 앞에
약 1000여 평에서 봄, 가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양령시가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대구 업성이 이제 철거가 되죠. 네. 1905년 6년 그경에 그때 이제 경상감령내 객사와 주요 건물도 같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남문박 대구 업성의 남문박 지금의 약전 골목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구 양령시는 어떤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양령시는 이제 유통에 가장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약재들의 유통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유통과 관련해서 보건 의료적인 기능과 함께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 의료적인 기능과 함께 경제적인 기능을 가능했다. 그래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발전에 상당히 크게 기여한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대구가 지금 메디컬 시티를 표방하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유서가 깊다. 원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또 재발견하게 되네요. 네네. 양령시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지금 경제적 기능을 많이 담당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양령시가 대구가 발전하는데도 기여를 좀 크게 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건의료적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양령시가 개시되면은 아까 전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분이 오신다고 네. 했잖아요. 대구 업성의 사방의 관문으로 약재 생산자가 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덩달아 이제 그들이 오면서 중간 상인, 객주 또는 숙박시설인 여가 네. 이런 부분들이 옴으로써 지역 경제에 이제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과거에 이 양령시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구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네네.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네. 계시군요. 지금은 양령시가 조금은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기분인데 이 대구 양령시의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한약재가 모이는 집적지가 됐고요. 네. 수백 년간 365년간 국내외 한약재를 공급해온 한약 유통의 거점이었습니다. 한약 물류 유통의 거점. 그렇죠. 상당한 부분이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에는 우리 독립운동 지사들의 어떤 사랑방 역할도 하고 치료 공간이기도 했죠. 치료를 또 할 수가 그러니까는 있었겠네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많은 압박도 받았던 네.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한국기네스위원회로부터 가장 오래된 양령시로 공식 인정을 받았고요. 네. 2004년에는 한방 관련 분야 최초로 한방 특구로도 지정받은 그렇게 변화되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령시의 역사를 듣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에 또 우리 독립투사를 치료까지 해줬던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뭔가 그 공간을 지날 때 좀 뿌듯하고 마음이 좀 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양령시를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 그 옛 위상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뭐 어깨와 수레가 부딪힐 정도로 맞습니다. 붐볐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지금은 인적이 좀 드문 골목이 됐어요. 그래도 양령시를 알리기 위한 행사는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양령시는 개시할 때마다 한의학인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약재를 사고 팔면서 그 문물을 전하던 축제 그 자체였는데요. 네. 말씀드린 바대로 일제강점기 때 상당한 역할을 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독립지사들이 독립자금을 모집하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41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쇄당했죠. 그게 없이 조금 이렇게 왔으면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왔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양령시의 맥을 잇는 게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옛 명성을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1978년부터 매년 5월 초에 약전 골목 일대에서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이제 문화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도 지정이 되고 이제 우리 대구의 한방문화의 진수를 널리 알리는 그런 양령시 전통을 잇고 있죠. 네, 저도 몇 번 그러니까 참석을 해봤는데 그 한약재 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행사는 내일 시작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대구 양령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내는 어떤 그런 축제인데요. 5월 5일인 내일 어린이날부터 사흘간 대구 양령시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약초의 꽃이 예쁘고 약초 내용이 가장 진한 때가 5월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 기존의 양령시에도 약 내용이 있지만 내일부터 가시면 약전 골목 일대에서 상당히 진한 내용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또 상당히 주제도 재미있는데요. 한방의 중심이고 대구 양령시의 한방 백화점이다. 상당히 재미있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옛것의 가치와 질을 보존하는 어떤 정체성이 뚜렷한 축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양령시는 또 도심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참 좋잖아요. 네, 가장 큰 장점이죠. 도심 골목에서 열리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우리 시민분들이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방문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방문객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가능하도록 해서 좀 자발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시민들의 참여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프로그램들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보면 이제 고유제라든지 개막식이 있고요. 네. 그 안에 7가지의 테마관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한의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약재 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험, 그리고 조금 전문적으로는 사상 체질에 대한 진단, 네. 또 200여 가지의 한약재에 대한 전시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네. 좀 특이하게도 사상 체질 체험관 같은 데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체질도 분석하고 또 한방 힐리센터에서 한방 진료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그리고 다니시면서 전통 방식으로 다니는 한약을 직접 마셔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십전대보탕 마시러 매년 갑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 십전대보탕도 전통 방식으로 예, 제작을 그렇습니다. 하나 그래서 보죠? 이렇게 해놓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일단 한방 관련 업체가 중심이 된 민간 단체 주도로 이렇게 열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광역시와 중구에서 주최하고 전체적인 운영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축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는 내일 5월 5일 금요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약재 시장인 대구 양령시에서 열리는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대구정책연구원 오동욱 박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를 대표하는 7개 축제가 모인 2023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봄 시즌 축제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대구 전역에서 열립니다. 대규모 커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트로트와 뮤지컬, 국악까지 흥겨운 축제를 펼쳐지는데요.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는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를 통합해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야외 공연도 곳곳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속 아이디어로 대구를 바꾸는 제9기 대구광역시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참여단은 생활 밀착형 정책 제안으로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각종 정책 참여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요. 생활공감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마트의 일회용 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대체 지급하는 것과 대구 참여단에서 제안한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운영 등이 있습니다. 구기는 주부와 직장인, 자영업자 등 20대에서 70대까지 총 87명이 선발됐고요. 2025년 2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통해 대구시와 시민들의 소통의 창구로 활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잘 바르고 계신가요?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 위에 바르는 화장품인데요. 강한 자외선을 쬐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색소 질환이나 피부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지속적으로 햇빛에 노출될 경우 흑색종이나 피부 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30건을 선정하여서 안정성, 적합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품질 기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심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겠는데요. 제품 사용 설명서를 잘 보시고 적절한 양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건강 함께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난 후 첫 어린이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국채보상 기념공원과 남구 구민체육광장, 대구 미술관 등 대구 곳곳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예보가 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 실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많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금토일 연휴 동안 펼쳐지는 경북 지역 축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예천 활축제가 오늘부터 7일까지 열리는데요.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국궁과 양궁 활체험, 활 사냥체험 등 활을 이용한 축제가 열리고요. 5일부터 7일까지는 영주 소수서원과 서촌둔치 일원에서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쪽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서 시작이 돼서 점차 확대가 되겠고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예상 강수량이 20에서 100mm 정도 된다고 하네요. 비는 모레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어린이날 특집 편의점의 아이들이 방송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재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